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에서는 봄이 이렇게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봄이 이렇게 또 오고 있는데 와, 저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봄이 이렇게 또 오면은 눈이 또 그렇게 이렇게 또 간지럽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또 너무나 이렇게 또 간지럽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이 안경을 이렇게 또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경을 이렇게 또 끼는데 그런데 이 안경은 이 코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 이 코 받침대가 좀 너무 낮아. 그래서 제 뭐 에이시안 코들은 뭐 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 코가 뭐 그렇게 콧대가 높지가 않잖아요. 이 안경은 아마도 이 백인들을 위한 안경이지 않나.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또 끼면은 제 이제 눈 그 속눈썹 있죠? 속눈썹이 계속 안경 아래 닿는 거야. 안경 아래 닿아가지고 막 간지러워. 거기에다가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꽃가루가 날리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꽃가루가 이렇게 또 날리면서 이 속눈썹이 안경 그 아래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닿으면은 그렇게 눈이 간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알러지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아예 막 눈을 엄청 비볐어. 비비면 안 되잖아요. 비비면은 진짜 눈에 나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비비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지러서 막 미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러다가 도대체 이렇게 또 참을 수가 없어서 요거를 이렇게 또 사가지고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옵콘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게 눈 알러지 그 릴리프 해주는 그 안약이거든요. 이 안약인데 이게 잘 듣더라고요. 막 이제 눈 간지러서 막 이제 눈을 비비다가 이걸 딱 넣지 않습니까? 이걸 딱 넣자마자 막 눈이 막 소독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막 따가운 거, 엄청나게 막 따갑다가 나중에 좀 안 간지럽더라고. 그래서 막 너무 간지러우면은 요거를 이렇게 또 넣는다. 혹시 저같이 이 눈 알러지가 이렇게 또 있으신 분들은 요거 이렇게 또 한번 하는 것도 요거 한번 사서 한번 써보세요. 뭐 모든 사람들한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이게 잘 듣더라고요. 저는 이게 또 잘 들어가지고 아마존에 이렇게 또 팔거든요. 아마존에 요거 2개짜리가 $10인가 그래요. 가격도 굉장히 싸고 좋아. 그리고 잘 이렇게 또 듣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저같이 이 눈 알러지가 이렇게 또 있으신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봄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꽃가루가 이렇게 또 날리면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항상 이러더라고. 한 몇 년 전부터 그랬어. 그래서 눈이 이렇게 또 간지러워서 이제 요거 이렇게 또 비비면은 진짜 나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또 한번 사가지고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당연히 요런 데서 저 같은 뭐 유튜버 진짜 학고 유튜버의 광고를 주지는 않겠죠. 이거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이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이 눈이 간지러워서 요거를 넣으니까 괜찮아졌다. 그리고 안경을 지금은 좀 바꿨다. 요거 끼면은 속눈썹이 이 안경 아래 이렇게 또 너무 닿아가지고 너무나 간지럽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에 서던 캘리포니아 날씨가 무지하게 이렇게 또 좋습니다. 아마도 이제 서서히 날씨가 이렇게 또 좋아지면서 여름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밖에 나가 보니까 꽃이 엄청나게 폈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눈이 아니지. 산간 지역에는 이제 눈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비가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노란색 꽃이 막 엄청나게 폈어.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노란색 꽃이 이렇게 또 많이 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근처에 있는 파크 같은 데 한번 가보셔가지고 꽃 구경하는 것도 이렇게 또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장을 마감을 한 뒤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신의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오고 그리고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또 초대를 해가지고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는 그 연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연설을 하면서 우리 미국을 더 뭐 골든에이지가 오기 위해 가지고 우리 뭐 산업을 보호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너무나 뺏어 먹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관세 정책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보편적으로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는 보편적으로 이제 10%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거 이렇게 또 듣다가 뭐야? 보편적으로 10%만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상보다 미국에서 이 관세 정책을 굉장히 좀 이제 적게 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에 이 주식 그 애프터 아워 있지 않습니까? 애프터 아워에서 주식이 상승을 했대요. 상승을 이렇게 또 하다가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들한테 10%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고 그리고 우리 미국한테 좀 이제 나쁘게 좀 이 관세를 많이 붙이는 그런 이제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상호 관세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어마무시하게 상호 관세가 이렇게 또 붙게 되면서 베이스 10% 플러스 나라들마다 다 달라. 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 미국에 어떠한 관세를 붙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붙이는 거야. 그런데 그 리스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들면서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리스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 봐라. 중국은 우리한테 뭐 60 몇 % 이렇게 또 붙이면서 우리는 중국 수입품들에 대 가지고 딱 절반만 우리는 하겠다. 뭐 30 몇 %만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이제 미국이 엄청나게 이 관세를 조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듯이 그런 리스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트럼피들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역시 관대하게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또 해주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리액션 전 세계에서 어마무시한 리액션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과연 어떠한 이 리액션이 이 나라별로 이렇게 또 나오는지 한번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모든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모든 수입품들에 대해서 우선 10% 베이스 관세를 이렇게 또 깔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는 최대 50% 이상의 관세가 추가 관세가 이렇게 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무역 질서 변화로 이렇게 또 평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4월 5일부터 10% 이제 기본 관세가 이제 적용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 9일부터는 특정 국가들에 대한 그 상호 관세 있지 않습니까? 리시프로컬 그 타리프가 4월 9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중국은 총 50% 이상의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원래 이 중국이 이렇게 또 막고 있었던 그 관세가 있었거든요. 그 관세가 뭐 30%가 넘나 그랬거든요. 원래 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 때 계속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관세를 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50% 이상의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된다. 하지만 히토류 있지 않습니까? 히토류는 우리 미국이 이제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또 생산을 하면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히토류, 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기 위해 가지고 히토류가 이렇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히토류 이제 수입을 하는 거,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이렇게 털 수도 있다. 라고 가능성을 이렇게 또 열어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에는 20%의 관세를 이렇게 또 적용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하락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도 이렇게 또 나왔는데 한국은 25%의 관세를 이렇게 또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다가 굉장히 많은 차들을 이렇게 또 팔거든요. 현대에서 이렇게 또 많이 팔고, 현대뿐만이 아니라 GM에서도 대우 공장을 이렇게 또 사가지고 이 한국에 있는 그 GM 공장에서 차량을 이렇게 또 생산해가지고 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수출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이제 25%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자동차 수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줄 것으로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뭐 24%, 뭐 10% 이렇게 또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게 되게 된다고 하면서, 뭐 일본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그 산업이 굉장히 큰 나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자동차 수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일본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일본에서 이제 가장 큰 그 뭐 산업 뭐 기업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도요타이지 않습니까? 도요타도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혼다도 그렇고 뭐 닛산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좀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만간 관세를 매긴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많은 이 뭐 도요타 차량들이 생산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미국의 도요타 그 생산 라인이 이렇게 또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일본에서 또 많은 부품들이 이렇게 또 넘어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도요타는 좀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도는 26%의 관세가 이렇게 또 부과가 된다.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전자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뭐 보석, 뭐 섬유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호주하고 이제 뉴질랜드에도 10% 이제 관세를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또 한다고 했으니까 10%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적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에서 정상들이 지금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캐나다나 이 멕시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관세에서는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었던 25% 관세 있지 않습니까? 원래 맞고 먼저 맞았죠.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는 이제 먼저 이렇게 또 맞았기 때문에 25% 철강 뭐 자동차 관세는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맞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에도 32%의 관세를 적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태국도 지금 수출 업체들이 타격을 굉장히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태국도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시장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장벽이 너무나 이렇게 또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미국이랑 거래를 하지 말고 이제 미국이랑 동맹을 이렇게 또 맺지를 말고 다른 나라들을 지금 찾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계속 이렇게 또 시행이 되면은 될수록 미국만 이제 왕따가 되지 않나. 다른 나라들끼리만 무역을 하고 미국만 이렇게 또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미국이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이긴 하나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누가 믿지면서 거래를 하려고 할까요? 누가 이제 무역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역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무역 보호를 이렇게 또 강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목표를 이렇게 또 하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또 이 보호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글로벌 경기 둔화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역 전쟁이 아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딱 때리자마자 어제 이렇게 또 때리지 않았습니까? 때리자마자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블랙 떨스데이입니다. 블랙 검은 목요일이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보시면은 지금 이 다우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마이너스 3.16%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도 지금 마이너스 3.7%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4.9% 거의 5%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5%가 폭락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와, 진짜 어마무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우존스는 뭐 한때 1,500포인트가 내려가는 등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베이스 깔고 간 게 10% 관세이지 않습니까? 10% 관세에다가 다른 뭐 여러 나라들한테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최고 뭐 50 몇 %대까지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다 보니까 큰일 났다. 미국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특히 S&P 500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4% 이상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면서 조정 국면으로 다시 들어갔다. 최근 최고점에서 10% 이상을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조정 국면으로 다시 이렇게 또 들어갔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0% 이상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베어마켓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베어마켓으로도 지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나스닥은 5% 거의 5% 날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3%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키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데, 옛날에는 중국에서 생산을 했다가 중국에서 이제 관세가 이렇게 또 높아지다 보니까 공장들을 이제 많이 베트남으로 이렇게 또 옮겼는데, 뭐 아시다시피 많은 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요.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너무나 이렇게 또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많은 이 중국 공장들이 베트남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중국 공장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돼 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수출했는데, 그런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다가 관세를 엄청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키가 마이너스 13%, 그리고 애플도 지금 엄청나게 내려가요. 마이너스 9%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이 애플도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아이폰들이나 컴퓨터들이나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애플의 제품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9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중국 관세 엄청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뭐 50%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9%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 엔비디아 마이너스 6% 하락을 하고, 테슬라 마이너스 6%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글로벌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가 소매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가 소매 업체들은 중국이나 이런 싼 나라들에서 무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싸게 수입을 해가지고 싸게 파는데, 그런데 지금 이 관세가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앞으로 이제 물건들의 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어차피 막 1달러, 2달러 뭐 그런 거, 뭐 5달러 아래짜리 이렇게 또 수입을 해서 파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중산층들이나 특히 이제 저소득층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가 소매 업체들이 어마무시하게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파이브 빌로우라고 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 뭐 달러 스토어, 뭐 다이소 같은 곳이 있어요, 미국에. 파이브 빌로우 마이너스 29% 폭락을 했다. 와, 지금 뭐 거의 3분의 1이 날아갔어. 그리고 이제 달러 트리도 마이너스 8% 내려가고, 갭 옷 있지 않습니까? 갭 옷. 미국에서 좀 이제 저가 브랜드 옷인 갭이 22% 폭락. 엄청나게.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수입을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옷 같은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을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본시장 괜찮아질라나? 는 모르겠지만 자본시장 좀 괜찮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어마무시한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4월 5일부터 최소 10% 관세 적용이 된다고 하고, 4월 9일부터는 상호 관세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고 하고, 중국은 뭐 거의 뭐 50% 이상 관세가 붙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받고 있었던 불공정한 대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투자자들은
지금 이 주식에 투자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10년물 이제 국채 수익률에 몰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국채를 이렇게 사고 있다라는 그런 안전자산을 지금 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화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면서 엔화랑 그리고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제 더 추락을 할 것으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이게 시작이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관세가 지금 발표만 했지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전부 다 이제 관세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진짜 부과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로 이제 미국이 올해 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 침체에 빠진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투자 전문가들은 아마도 미국의 주식 시장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시작이 된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아마도 이 미국은 경기 둔화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다. 경기 둔화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게 되면서 아마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그냥 10%만 포괄적으로 그냥 전부 다 처음에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베이스로 깔고 간 그 10%만 관세를 매겼다고 하면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바라보면서 상승을 했었을 테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상호 관세, 보편적으로 이제 모두 다 10% 깔고 가고 그게 베이스고, 그리고 상호 관세에서는 뭐 최고 뭐 50 몇 %대까지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하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볼드 가져와서 이렇게 또 설명을 이렇게 또 한 것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또 보신다고 하면은 중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중국은 우리 이 미국한테 67%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중국에 34%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있었던 그 관세를 이렇게 또 합한다고 하면은 50%가 넘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유럽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유럽은 우리 미국에 한 39%의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럽에다가 2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미국한테 매기는 그 관세를 이렇게 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관세 그 퍼센티지를 이렇게 또 적어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미국은 그것의 이제 절반밖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중국의 뭐 한 절반 정도 한 30 몇 %, 뭐 유럽의 뭐 절반 정도 한 20%, 그리고 이제 베트남을 보면은 베트남은 90%를 매긴다고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베트남에다가 46% 관세를 매겠다. 대만은 뭐 65%,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다가는 뭐 32%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을 본다고 하면 한국은 이 미국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50% 관세를 매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25%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적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관세를 매기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이게 좀 이제 셈법이 틀리다고 한다고 해요. 원래 보편적으로 쓰는 그 셈법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퍼센티지를 전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그 관세 퍼센티지도 아니라고 한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많이 중요하게 이렇게 또 봐야 할 것은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이지 않습니까? 일본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그 거래를 하는, 미국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그 나라들에 대한 관세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역을 미국이랑 이렇게 또 하면서 무역의 이제 적자가 미국에 이제 무역 적자가 이제 나는 국가들한테는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올렸다고 해요. 올려가지고 그 무역 적자를 이제 제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한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랑 무역 적자가 없는 나라들한테만 10% 보편적인 관세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베트남 46% 먹지 않았습니까? 46% 이제 베트남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먹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기업들이 폭락을 하고 있다. 주식이라고 하면서 나이키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메리칸 이글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웨이페어 지금 폭락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런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옷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이글, 이름은 아메리칸 이글인데 베트남에서 생산을 해. 나이키도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 중국도 중국에서도 많은 그 옷들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지 않습니까? 중국도 관세가 54%다 보니까 뭐 중국도 뭐 거의 이제 수입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가격을 이렇게 또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곳에서 뭐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찾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바로 이 모든 생산 라인을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많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움직이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는 둔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수입은 수입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생산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둔화가 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 비용들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고요. 왜냐하면은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공짜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내면은 그만큼의 돈을 비용 전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들에 대한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기 때 말을 할 수 있는,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S&P 500 지수는 앞으로도 더욱더 추가 하락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지금 미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 더욱더 나락의 길로만 이렇게 또 남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주식시장은 올해 안에 침체가 와가지고 폭락을 할 것이다. 아마 올해 말쯤에 아주 그냥 작살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바운스를 할 거예요.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운스하고 이제 올라갔다가 빵 내려갑니다. 빵 내려갔다가 또 바운스하고 또 내려갔고, 아마 내년 초까지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전벨트 좀 단디 붙들어 매시고 잘 좀 하시기를, 투자 잘 하시기를 이렇게 또 부탁드려 보고요. 와,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3대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인 스텔란티스 있지 않습니까? 크라이슬러, 옛날에 이제 크라이슬러였고 이제 다지였고, 이 스텔란티스가 멕시코에 있는 공장,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이제 공장을 지금 잠시 중단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과를 한 관세 정책 25%, 캐나다 이제 멕시코 25% 이제 관세 요거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공장, 그리고 멕시코 똘루카에 있는 공장을 지금 중단을 이렇게 시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에 있는 공장은 2주 동안 이제 중단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 있는 공장은 한 달 동안 공장을 이렇게 또 멈추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지원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멕시코에 있는 이제 공장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메xico 캐나다 이 공장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직원들 900여 명 정도가, 미국 내에 있는 직원들 900여 명 정도가 지금 임시 해고가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4,500여 명 정도나 되는 그 시간제 근로자들이 영향을 이렇게 또 받게 됐다. 그리고 멕시코 공장 직원들은 출근을 하기는 하지만 생산은 하지는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멕시코 법은 뭐 있나 보죠. 뭐 출근을 해야 하기는 해야 하나 봐요. 출근을 하기는 하지만 생산을 안 한다. 그냥 공장에 출근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소린가. 어쨌든 간에 이 공장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크라이슬러에서 크라이슬러 그 퍼시피카 뭐 미니밴 이렇게 또 만들고, 다찌 찰저 데이토나 EV 이런 거 이렇게 또 만들고, 지프 캠퍼스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고요. 지프 웨고니어 이렇게 또 만드는 등 그런 생산 라인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스텔란티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 25% 이렇게 또 매긴 것에 대해 가지고 멕시코하고 이 캐나다 공장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지금 바삐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있었던 그런 이제 공장들이,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이제 라인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내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모든 이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베이스로 깔고 간 거 10%는 다 먹기는 먹는데, 상호 관세한 거 있잖아요. 중국에다가는 뭐 30 몇 퍼센트, 뭐 한국에다가는 20 몇 퍼센트, 이런 이제 상호 관세에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고 하면은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원하는 대로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게 말이나 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싸바싸바 잘 하면은 관세 좀 내려준다라는 그런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스텔란티스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스텔란티스도 만약에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캐나다 그 뭐 관세 이렇게 또 풀어주면은 그러면 그때 다시 해야 하나, 아니면은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은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하나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지금 이 공장들,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지를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 다 그냥 멈춰버렸다고 하네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 꼴리는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기분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아니 관세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거 그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한테 잘 보인다고 하면은 내가 잘해줄게.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게 외교 정책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관세 정책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기업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다고 하네요. 와, 그러면서 이 RH지 않습니까? 그 RH 그 가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그 가구집 있잖아요. 그 가구 기업 있잖아요. 이 RH가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주식이 41%, 42%가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CEO도 나와가지고 오 쉣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대요. 오, 씨, 너무나 많이 주식이 너무나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 RH에서는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도 별로 안 좋게 나왔다고 해요. 이 RH의 지난 4분기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억 달러 정도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당 이제 순이익이 1달러 50센트 정도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상치보다 낮았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매출 성장 전망도 지금 좀 낮춰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주택 시장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지금 얼어붙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가구 판매가 좀 이제 나쁠 것 같다 올해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내려가고, 거기에다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자마자 이 RH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런 뭐 원자재 같은 것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한다고 해요. 뭐 중국 같은 것들이나 뭐 베트남, 뭐 대만, 이런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 수입을 이렇게 또 원자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수입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관세가 베트남은 46% 관세고 대만은 32% 관세고 중국은 54% 관세. 너무나 이 관세가 높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느냐,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올려야 되겠네. 지금도 엄청나게 비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의 주택 시장이 50년 만에 지금 최악이다 라고 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RH가 오늘 40% 넘게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RH가 상징이 된 이후로 최악의 하루이다, 오늘이 최악이라고 한다고 해요.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때 이 RH가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했거든요. 네, 저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다 내려갔잖아요. 네, 이제 전부 다 이제 미국 사람들 이제 집에만 있어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쓰겠지 했는데, 그런데 그때 막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막 터질 때 그때 막 워렌 버핏 보니까 RH를 막 사는 거야. 그래서 뭐지? 바본가?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이 되니까 다들 집에만 있잖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꾸미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RH가 주식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때 뭐 미쳤지. 막 200달러였던 게 막 800달러까지 오르고, 워렌 버핏이 엄청나게 싸게 샀는데 그거 막 몇 배가 올라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RH 지금 뭐 부동산 시장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원자재 같은 것들을 다 수입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아시아에서 수입을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또 하는데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가격도 올려야 되겠다, 지금 뭐 수입 같은 것들도 줄어들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와, 지금 RH 어마무시하게 지금 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 하나같이 전부 다 개폭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Family offices are moving money out of US on tariff economic fears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 이런 것들 때문에 부유층들의 자산들이 부유층들을 이렇게 또 자산을 관리를 하는 패밀리 오피스들이 지금 미국의 투자 비중을 어마무시하게 줄이고 지금 돈들을 해외로 이렇게 또 이동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많은 돈들이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돈들이 다 지금 해외로 중국으로 가거나 유럽으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 돈들이 유럽으로 지금 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너네 안보는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안보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인프라를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럽에서는 이 안보에 관한 그 인프라 같은 거 늘리려고 투자 같은 거 이렇게 또 늘린다고 이렇게 또 하면서 독일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럽에 돈이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 기관들에서 돈을 빼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 이렇게 또 하거나 현금 아니면 다른 걸로 이렇게 또 전환을 하고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미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뭐 유럽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많이 안 내려갔잖아요. 이 안 내려간 이유가 개미들이 다 받아줬다고 해요. 개미들이 다 받아줬는데, 그런데 그 개미들 중에서 한국 개미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일본 개미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뭐 작년인가 2024년도에 뭐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은행에 막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그 잠자고 있는 돈들을 이제 끄집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뭐 완화를 해준 게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을 완화를 하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완화가 돼가지고 길이 열려가지고 미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미국의 주식시장에다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미국 주식시장에다가 미장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들은 다 털고 나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야. 지금 굉장히 많은 부자들, 이런 억만장자들, 뭐 부유층 자산을 관리를 하는 패밀리 오피스들은 지금 돈들을 미국에서 빼가지고 뭐 유럽이나 다른 데로 옮기고 있다고요. 뭐 중국이나 다른 데로 안전자산에다가 이렇게 또 옮기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개미들은 큰일 났다. 지금 내려가고 있네. 지금 시작을 하고 지금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거는 시작일 뿐이야. 지금 시작인데 엄청나게 이제 앞으로 좀 심각한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이런 뭐 부자들이나 뭐 억만장자들은 미국 투자를 이렇게 또 선호를 이렇게 또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이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 변동성도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빼가지고 안전자산 그리고 유럽 뭐 다른 데다가 돈을 이렇게 또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은 개미 투자자들은 뭐 일본, 한국, 미국에 있는 개미 투자자들도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다 받아줬다는, 지금 부자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떨어질랑 하고 있는데 지금 폭탄을 다 개미들한테 옮겨갔거든요. 와,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테크 주식들 Magnificent 7 있지 않습니까? 테크 주식들이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애플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Magnificent 7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간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2%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존 7.4%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테슬라 5.8%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엔비디아 6.5%, 메타 6%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애플이 8.3% 내려가고 있다. 5년 애플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애플은 5년 만에 최악의 낙폭을 이렇게 또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런 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를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중국에다가 상호 관세 34%, 기존에 있었던 거 합한다고 하면은 뭐 50 몇 퍼센트 이제 관세를 붙이다 보니까 큰일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큰일 나가지고 애플 개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애플뿐만이 아니라 Magnificent 7뿐만이 아니라 델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 HP, 휴럴파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들도 거의 대부분 컴퓨터 부품들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을 해외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뭐 중국 같은 곳에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관세를 막 50 몇 퍼센트, 뭐 40 몇 퍼센트 이렇게 또 붙인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오면은 다 적자이지 않습니까? 다 적자이다 보니까 델하고 그리고 휴럴파커도 16% 폭락을 했다.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업들은 지금 실적이 줄어들려고 하고 있고, 수익이 지금 줄어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 벌써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가격을 더 올린대. 그러면은 경기가 둔화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둔화가 안 되고 어떻게 먹여?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소리, 저도 계속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올해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딱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딱 그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magnificent 7 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들뿐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뭐 캐나다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보복 관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큰일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테크 기업들이 글로벌을 상대로 해가지고 글로벌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런 관세를 때린다? 이 글로벌리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들이 잘 될까요? 유럽에서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가만히 안 내버려 두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중국이나 뭐 유럽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예고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미국의 기술주들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개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나락의 길로 실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진짜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연방 정부의 대규모 해고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이 도지로 인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해고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 3월달 실직자들 수가 팬데믹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이끌어가고 있는 도지에서 이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또 자른 사람들만 21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됐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 공무원들을 21만 6천 명을 잘랐대요. 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론 머스크 싫어하는 거지. 그렇게 테슬라 불매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노동 시장에서 27만 개의 일자리가 이렇게 또 사라졌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2020년도 이후로 이제 가장 큰 규모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가장 큰 규모래요. 지금 미쳤습니다. 미쳐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이렇게 또 하면서 막 다 끌어내리고 있고, 막 주식 다 끌어내리고 있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소비 심리 같은 거 다 끌어내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 다 잘라버리게 되면서 연방 요원들 다 잘라버리고 공무원들 다 잘라버리고 연방 부서들 다 축소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으면서 지금 실업자들 수 엄청나게 올려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지표들 나오지 않습니까? 지표 나오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이제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보훈부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베테랑스 뭐 페어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8만여 명 해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IRS에서 18,000명 해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무부에서도 해고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2만여 명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USAID에서도 10,000명 이상 이렇게 또 해고를 했고, 뭐 미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뒤로부터 이 도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주도를 해가지고 21만 6천 명이 해고가 됐대요. 미쳤죠? 그러면서 2025년도에만 연방 정부의 해고 발표는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672%가 증가를 한 상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MBC 뉴스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나온 그 관세 그 퍼센티지 있지 않습니까? 그 퍼센티지가 좀 이상한데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퍼센티지를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이 정부에서 이렇게 또 계산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좀 너무나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또 보니까, 우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중국에서 미국에 대한 그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중국에다가 이렇게 수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67%의 세금을 부과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67%가 어디서 나온 거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2024년도 작년에 중국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적자가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이렇게 또 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입액 4,300억 달러로 이렇게 또 나눈다고 하면은 한 67%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이 겪고 있는 이 무역 적자를 그냥 67%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또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관세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우리 미국은 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미국에다가 매기고 있는 67% 이제 관세의 절반 정도인 30 몇 %만 이렇게 또 매긴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미국이 진짜 좀 관대한 것처럼 이렇게 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은 중국에다가 매기고 있는 관세는 50 몇 %이다. 그리고 67%도 이것도 잘못된 그런 계산이다. 라고 한다고 해요. 이것은 일반적인 세금 계산법과 굉장히 다른 것이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을 그냥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이거 봐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무역 적자가 이마만큼 나는데 이마만큼의 난 이유가 중국에서 67%의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거의 절반인 단 30 몇 %만 매기겠다 중국에다가 상호 관세라고 하면서 이제 보니까 원래 있었던 거 합해가지고 50 몇 %야.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피들한테 이렇게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브레인워시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브레인워시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는 것인데 잘못된 정보, 미스인포메이션을 지금 트럼피들한테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똑하다고 하면은 이거 아닌데 원래 그 세금 그 계산 방법이 아니잖아 라고 따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게 뭐야? 이 연방 교육부를 해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바보같이 만들어 버려야지 우리가 얘기를 한 것대로 믿을 것이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 맞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무역을 이렇게 또 하면서 무역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거 봐라. 중국에서는 우리 미국에 대한 그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67%나 매기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은 단 30 몇 %만 이렇게 또 매긴다. 야, 트럼프 대통령 관대하다. 아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먹혀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착실히 잘 이행을 하고 있다. 계획을. 어쨌든 간에 이 방식은 일방적인 세금 계산법과 굉장히 다른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 있는 저개발국들이 미국과 교역에서 이렇게 또 균형을 맞추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미국은 지금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국가들한테만 10%의 세금을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관세 정책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긴다라는 그런 소리,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제 우긴다라는 그런 소리. 이거 봐라,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역 적자를 이렇게 또 막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다 매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잘 보여. 나한테 잘 보이면은 내가 관세 조금 어떻게 해줄게, 깎아줄게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요번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관세 정책에서 하이라이트가 이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킨다고 하면은 내려주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조절을 해줄 수 있다. 보편적인 관세 10%는 다 먹고 들어가는데 다른 나라들한테 매기고 있는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여라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재무장관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한테 대든다고 하면은 큰일 날 줄 알아라. 절대 대들지 말아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잘 보여라. 라는 그런 소리지. 아, 이런 독재 국가가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 자동차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이 자동차 그 수입에 대해 가지고 25% 네, 지금 매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영향은 앞으로 수년간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그 차량들을 본다고 하면은 46% 정도가 수입품들이었다. 미국에서 조립이 되지가 않고 이제 수입이 된 차량들의 퍼센티지가 46%나 됐대. 거의 절반이에요. 거의 절반 정도가 미국에서 이 수입을 이렇게 또 한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차량들의 거의 절반 정도나 되는 그 차량들의 25%의 수입세가 이렇게 또 부과가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5월 달부터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들한테까지도 이 세금이 붙는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조립이 되고 있는 그런 자동차들도 올라간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 투자 이제 분석가들은 이 세금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의 수익이 크게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 수익이 굉장히 낮거든요. 10% 미만이에요. 마진율이 10% 미만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를 여기다 매긴다? 아니 그러면은 15% 적어도 15%는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자동차들에 대한 가격이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최대 $10,000까지 수입품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벤츠나 BMW나 이런 뭐 고급차들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워낙 비싼 데에다가 25% 관세를 매긴다. 적어도 15%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10,000까지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이 세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 그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볼보, 마스다, 볼kswagen, 현대, GM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그에 반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미국에서 거의 다 생산이 되고 부품들도 이제 거의 다 미국에서 이렇게 또 만들기 때문에 타격을 가장 적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번 정책은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한테 굉장히 유리한 정책이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에 테슬라는 가격이 안 올라. 가격이 안 오르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까지, 거기다가 우리 한국 현대 기아 자동차도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고요. 당연히 현대나 기아나 미국에 공장이 있기는 있거든요. 공장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많은 부품들이 한국에서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스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JP 몰건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JP 몰건 수석 경제학자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기 침체에 이렇게 또 빠뜨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만 유발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덜 쓰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의 GDP 70% 정도가 소비 지출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그 GDP라고 한다고 하는데, GDP가 이제 내려간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력도 이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준다고 하면은 세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기업들 미국에 와가지고 공장을 지어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쉽지만은 않아. 미국에 그마만한 그 제조 공장을 이렇게 또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마만한 사람들을 뽑는 것도 이렇게 또 어렵고,
네, 어쨌든 간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천년 만년 대통령을 해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4년 뒤에는 민주당으로 이제 곧 바뀔 것 같은데 꼬라지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 그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아마도 수입을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또 찾으면서 수입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 가격을 소비자한테 이렇게 또 전가를 시킬 것 같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당분간은 이 공장을 미국에다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걸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만간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히 경기 침체는 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JP 몰건 수석 경제학자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 분명히 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계획들 다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그 어떠한 지구상에서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이 아프리카랑 그리고 남극 근처에 있는 외딴 섬에까지 지금 관세가 거기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펭귄들만 살고 있대요. 펭귄들만 살고 있는 곳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다가도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총리는 지구상 그 어떠한 곳에서도 안전하지가 않다라고 지금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다 매긴 거야. 그냥 다 10%의 세금을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관세를 10%를 매겼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는 곳에다가도 펭귄들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도 지금 10%의 관세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 총리는 이 새끼 뭐지? 라는 그런 소리지. 이거 아무도 없는데 펭귄들만 있는데 왜 거기다가 세금을 부과를 했지? 라고 하면서 이거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할 곳은 없다. 라는 그런 소리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요동을 이렇게 또 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미국이 가장 크게 주식 시장이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소비하는 게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소비를 하려고 이제 수입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유럽 주식 시장이나 뭐 아시아 주식 시장이나 다 하락을 하고 있다고요.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주식시장들 다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그에 반해가지고 금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안전자산에 지금 돈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뭐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만 만들게 될 것이고 이 미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다가 매긴 관세 있지 않습니까? 그 관세는 너무하다. 라고 하면서 공화당 상원 의원 이제 4명에서 민주당에 이렇게 또 표를 이렇게 또 몰아주게 되면서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캐나다에다가 이 테리프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대를 하는 그 법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 요거 뭐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라고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이제 공화당원들도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게 상원에서 이렇게 또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통과가 이제 하원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사인을 안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 이런 법안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뭐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실행이 되기는 굉장히 낮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캐나다에까지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는 것, 그리고 뭐 모든 뭐 세금을 이렇게 또 매겨가지고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은 미국 국민들의 부정적인 영향만 이렇게 또 끼칠 것이다 라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NPR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매기고 있는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농업민들도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농민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농업인들의 이제 수출이 좀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미국에 있는 농업인들은 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요. 미국의 콩 같은 것들이나 뭐 옥수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수출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세금이 이렇게 또 높아지게 된다고,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높인다고 하면은 농업 비용이 크게 이렇게 또 급증을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감소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관세 정책을 함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에서 보복 관세나 보복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미국 거 사지 마! 라는 것들이 여기저기 나라들에서 이렇게 또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데에 이렇게 또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 이제 미국 거 사지 말고 뭐 우크라이나나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이제 곡창지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농산물을 사, 뭐 브라질이나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농업민들이 큰일 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이제 농산물들에 대한 경쟁력을 굉장히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대체 시장을 이제 찾는다라는 그런 소리, 다른 데를 이렇게 찾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아마 잃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망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한 그 사람들까지 지금 다 이렇게 또 망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공화당 주들한테 잘 버텨라. 잘 버텨라. 버텨!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 나간다고 하면은 이게 옳은 것이야. 어차피 내가 옳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긴 힘들겠지만 버텨!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경기 침체를 피하는 게 그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뒤로 분명히 한번 좀 심한 충격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은 소프트 랜딩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소프트 랜딩 잘 하고 있었잖아.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소프트 랜딩 하고 있다. 우리 미국 이대로면은 경기 침체 없을 것 같다. 전문가들도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억지로 하드 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뽑은 사람들 즐기시고요. 즐기시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NPR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얀마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얀마 군부 독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군부 독재에서는 우선 시즈 파이어를 하겠다, 휴전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당연히 해야 하는 원래 해야 했던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미얀마에서는 7.7의 지진이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수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사망자들이 3,000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처음에 지진이 막 일어났었을 때 한 1,600여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2,000여 명이 넘어섰다, 사망자가. 그런데 오늘은 3,000여 명이 넘어섰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얀마의 이제 군사 정부는 우선 일시적으로 4월 22일까지 휴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사망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조 활동을 돕기 위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다. 휴전을 이렇게도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미얀마 이 군부 독재 요거 빨리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미얀마 군 정부는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마도 전투를 계속 재개를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요런 게 독재 정권의 폐해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절대로 독재 같은 것들은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독재가 지금 될랑말랑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환상 좀 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미국인들. 그러면서 또 여러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도이치뱅크가 지금 이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때리고, 그리고 대외 외교를 이렇게 또 하면서 신뢰를 지금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버리고 있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기축통화, 이 달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이제 강력해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여러 가지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경기 침체를 이렇게 발생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달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의 기축통화 그 위치를 이렇게 이룰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또 이렇다 보니까 달러는 지금 유로 그리고 엔화에 대비를 해가지고 오늘만 1.5% 이상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달러가 계속 이렇게 또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오늘 유가는 7% 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폭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두 가지 때문이다. 오펙 플러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오일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뭐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오펙 플러스에서는 5월 달부터 하루에 40일만 1,000배럴 생산을 증가를 이렇게 또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증산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야. 이제 수요는 내려갈 것인데, 그런데 이제 공급은 더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만 유가가 7%가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브렌트유는 69달러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WTI유는 66달러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금 가격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경제 정책들, 뭐 관세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나 이렇게 또 높아지다 보니까 금은 또 역대 최고치로 이렇게 또 갱신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3,166달러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올해 들어서만 금 가격이 500달러 이상 급등을 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안전자산을 이렇게 또 모아야 할 때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금을 계속 이렇게 또 사서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은 더 오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경제 불확실성은 더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금이 뭐 4,000달러도 넘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나는 상태이다. 금은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이 지금 재고가 $200 밀리언 어치 쌓여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안 팔리고 이 테슬라 이 재고 창고에 있는 사이버 트럭이 $200 밀리언, $2억 어치나 지금 이게 먼지에 쌓여 있다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이제 판매가 된 지가 1년 반이 지났다. 지금 뭐 생산량은 계속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판매가 전혀 되고 있지가 않다.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테슬라에서는 생산을 지금 줄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아시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내에서 테슬라 불매 운동이 이렇게 또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테슬라 그 사이버 트럭에 대해 가지고 사이버 트럭 그 파넬들을 그냥 본드로 붙였거든요. 본드로 붙이다 보니까 유튜버들도 나와가지고 이게 트럭이냐? 이게 트럭이냐라고 하면서 이게 $10만 짜리 트럭이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까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4만 짜리를 $10만 짜리로 이렇게 또 사야 해요 라고 하면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안 팔린대요. 안 팔려가지고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의 중고차 가격은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붙어 먹게 되면서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면서 뭐 미운털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박히지 않았습니까? 미국 내에서 불매 운동 들어가고 지금 뭐 작살이 났어요. 계속 이렇게 작살이 나고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 테슬라에 대한 실적 발표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진짜 이제 판매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게 뚜렷이 계속 이렇게 또 보인다고 하면은 개작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테슬라는 어차피 자동차 제조 회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마진이 굉장히 적어요. 뭐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애플처럼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고요. 이제 앞으로 테슬라는 좀 힘든 길을 이렇게 또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